이 난리인데 추석 연휴 끝나고 추석 연휴 때는 또 쉬겠죠. 이분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해외 순방을 떠난다고 합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네. 아니, 근데 뭐 그것도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다급하니까 체코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전 네. 수출했다고 이 윤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막 얼마나 홍보했어요. 막 길거리에 딱 현수막에다가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랑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홍보를 했는데 네. 실제 내용이 다르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던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UAE 수출할 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웨스팅하우스가 개치를 놓으면 소위 속되게 말할 때 그러면 그걸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그때도 전체적으로 전체 공사비의 한 8분의 1, 9분의 1 정도 되는 돈,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좀 안 되거든요. 그 돈 웨스팅하우스한테 결국은 장비 사는 돈으로 이렇게 보상해 주다시피 줬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이번에도 똑같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쪽에 뭔가 이번에도 돈을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장비를 구입해서 웨스팅하우스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체코 원전은 우리 국내 기술 100%라고 홍보했거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거 갖고 오면 그게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압력을 넣는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체코 원전은 굉장히 헐값에 수주를 했다고요. 수주 자체도 헐값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런 데 경쟁업체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에서 한국인 그 노동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현지 노동자를 또 계약하겠다고 고용하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놓은 상황이라고요. 이건 손해보고 지금 원전 파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웨스팅하우스까지 보상을 해줄 경우에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다급한 상황인 거지. 저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체코도 막 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마음 다 잡으려고 지금 체코로 급히 날아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얼마나 남을지.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세계 최대 원전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러면 딱 감이 잡히시죠? 박리담회구나. 원전 수출이라는 게 박리담회구나. 콩쿠리 공사하는 거구나. 약간 조선 비슷한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예.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원전 방산 이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나 코스닥은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 산업에서 원전 방산 다 합해봤자 5%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익률도 그렇게 낮죠. 높다고 볼 중국이라니까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원전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박리담회를 하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싸게 팔아야 되겠어? 게다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재산권이 우리는 70년대 다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들여왔거든. 그러니까 걔들한테 있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뭐 거의 그 사문화된 회사거든요. 사모펀드에 팔려가지고 지적재산권밖에 없는 회사야. 어떻게 보면. 열받지만 걔들한테 지적재산권 다 있어. 그리고 걔들한테 받아봤어. 그리고 우리는 각종 그 협약이나 협정 때문에 우라늄 농축도 못하는 나라야. 기본적으로 핵무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콩쿠리 공사한다는 거예요. 원전이 무슨 어마어마하게 무슨 첨단 기술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네, 그런 걸 떠나서 저 예.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해서. 세계 어느 나라 지금 뭐 아유. 친환경 얘기 나오고 탈탄소 얘기 나오는데 다른 나라 뭐 유럽에 원전 많이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도 조절은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죠. 원전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장을 짓는 조건으로 녹색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 대통령이 원전하고 무기 수출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자랑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쟁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우리 어떻게 무기 보면 팔고 있다고 막
다른 사람 막 죽일 수 있는 무기 판다고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냐고. 어떻게 보면은 이익률이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예. 사실 뭐 세계적으로는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환경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내용 언론 플레이 일종의 뭐 이것도 포퓰리즘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 사람 더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가 있네. 있지. 트럼프가 그랬네. 예.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미국인들하고 정말 다른 게 아까 대통령 평가도 그렇게 나왔지만 해리스를 그렇게 지지하대. 70 몇 프로가 아까 한국갤럽 그 조사 보면 70 몇 프로가 해리스 지지야. 트럼프는 19%인가 밖에 안 돼.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을 그냥 등가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우리는 한번 트럼프를 겪어봤잖아요. 겪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냐고요. 갑자기 화가 나네. 0.73. 아니 물론 트럼프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한국한테만 잘해준다고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보면 와가지고선 또 뭐 미군 뺀다, 뭐 분담금 더 내라 막 이럴 건 분명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그나마 뭐 한국에 대해서 좀 좋게 해준다는 게 뭐 전 정부에서는 김정은이랑 뭐 친하면서 이렇게 약간 화해 무드 좀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대통령은 뭐 북한이랑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될 것이고. 근데 뭘 하고 있는 지금 건지 채권에는 모르겠어. 간단 네. 얘기하면 지금 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좋을 게 없고 거의 헐값으로 들어갔고 따지고 보면 체코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세이지 외교다. 그리고 24조잖아요. 저기 계약 금액이 예. 24조가 체코 전체 국가 예산의 17%입니다. 그 돈을 예. 그러니까 체코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진단이 안 돼요. 우리가 산하은행이 타고는- 더 아니, 해주겠지. 그러니까 사과는 결국에는 주겠지.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면서 그렇지. 마치 뻔해. 마치 국민들은 뭐냐면 네. 우리가 돈 버는 뭔가 계약을 했다 원전도 아니야. 이건 눈속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봐왔지만 이런 원전 계약을 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가는 것은 이례적이에요.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는 뭐 저기 산업부 장관이나 예. 총리가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체코가 맥주가 좋아. 그런데 맥주가.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마지막까지 들어봐요. 대통령이 가는 게 의례적인데 대통령 부부가 가는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아니 원전 수준하는데 왜 부부가 가요? 그러네. 동반 출장이에요. 이게 우리 예전에 그 누구 저기 뭐 헌법재판관인가 대법관인가 누구 안창호 인권위원장 부인 그래 이거 출장할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체코 원전 계약하는 거는 대통령이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장관이나 총리가 가면 되는데 그렇지. 이걸 부부가 가요. 체코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 저 이제 뉴스를 한번 볼 건데 네. 프라하가 있습니다. 프라하의 명품이 맞나? 프라하가 네. 정말 가고 싶은 장소지요. 아름답지요. 아름답고 그 명품이 맞나? 명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동부 유럽이 조금 좀 쌀 수 있어. 저는 예측건데 제가 참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논평을 할 줄 몰랐는데 너무나 비정상적인 아니야. 국가 운영이라서 아니 합리적인 맥주는 좋아. 맥주는 좋은데 네. 봐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는 게 아름다운 너무 동네고 이례적인 거야. 네. 맥주도 있어요. 그렇지. 두 개가 다 있네. 예. 그러니까 딱 그래도 명품도 싸게 팔 수 있어. 그럴 수도 동부 있어요. 유럽이니까. 그리고 독일보다는 쌀 거 아니야? 명품을 본인 아니, 돈으로 살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체코를 왜 대통령이 가는 것도 이례적인데 부부가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네. 좋은 지적이네. 부부가 가는 거야. 부부가 왜 가지? 주식도 왜 그냥 랩 둡시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10%대 지지율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주식 시장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 옛날에 네. 막 삼부토건 올라가고 뭐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사부터 그러네요. 네. 이번에 체코는 또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가는지 뭐. 근데 그렇죠. 하기 원전, 있더라요. 원전 시멘트 원전은 만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지. 한수원이고 그 밑에 이제 진짜로 잘 짓는 애들은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들이라서 그거 가지고 주가 조작하기는 힘들어요. 예. 근데 뭐 이제 또 상상을 거기에도 또 초월하네. 기상천외한 네. 또 어떤 네.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아 또 뭐 2차 관저공사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관조공사는 이거는 아, 보니까 저는 살다 저도 저 건설 국토위랑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많이 했다는 해봤지만 거야. 저는 이런 아니, 시럽지도 않은 업체를 데려다가 그것도 그거지만 체코도 현대건설이 이렇게 다 짓지만 그 앞에 뭐 경비실, 하도 숙소 뭐 이런 거는 숙소는 20일 거기서 20일 그러면서 갈 90일에서 짓나? 30일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제일 골 때렸던 거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을 했네. 준공 검사를 그게 안 받고. 아니 중공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관공서 건물을 짓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제대로 졌나 검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리고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아 공사 잘했네. 그러면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됐다는 거야. 당연히 21g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준공검사서를 조작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도 전에 21g을 먼저 선정을 했더만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거예요. 수의로. 네. 그리고 대통령 21g은 되자마자. 본인들이 다 못하니까 이제 하청업체 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21g을 누가 추천했느냐는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밝히지 근데 못했다. 21g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던 커버나 컨텐츠의 후원사입니다. 그렇지. 근데 밝히지 못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또 감사원이 제2의 권익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요.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생각해보면 도이치모터스도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야. 그렇지. 왜 엄청나게 후원했던 곳이에요. 이거 지금 21g은 조금 가져간 게 한 3번 정도 후원했죠. 도이치모터스는 12번인가 후원했어. 한 10번인가 12번인가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 가져가셨나? 경제공동체네. 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김호진이라는 사람이 이 공사를 총괄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21g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공항공사인가? 사장으로 간다며. 거기 아니 사장 지금 응모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기야 이 사람 입을 막아야 되겠지. 그 이종섭하고 똑같지. 호주 대사 내보내려고 하고. 야, 그거랑 마찬가지죠. 사고 치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상을 받는구나. 근데 이 사람한테 주의 처분 내렸잖아요. 주의하라고. 예. 그러니까 다 이 사람 퇴직한 사람인데 네. 대통령실에서 그럼 퇴직했으니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 물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러니까 딱 책임을 못 물을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치. 주의 처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지금 직이 있거나 만약에 찾아서 샅샅이 뒤지면 누군가 인수였다면 고위직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디 대통령실에 있을 거예요. 추천한 사람. 중요한 건 추천한 사람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이거 관리 실무자는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서관이 말을 못하는 거 보면 그게 김건희 씨일 가능성이 높잖아. 매우 높죠. 네. 합리적으로. 비서관님 또 1급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 그렇죠. 그렇죠. 1급 비서관이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시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겠죠. 그렇지. 아.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저기 우라통이 터져서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